저는 정말로 이 터커 칼슨 이야기가 어떻게 아무도 모르게 지나갔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 중에서도 이건 특히 그렇거든요. 그의 이슬람 집착, 사회주의 집착, 중국 관련된 것들, 온라인에서 거짓말을 조작하는 것, 트럼프를 지지했다가 철회한 것, 그와 관련해서 일어난 모든 이상한 일들까지 이건 정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고 온라인에서 가장 큰 소란을 일으켰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일종의 소아성애 운동을 어느 정도 지지하고 있고 실제로 이에 대한 녹음도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왜 제가 놀라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은 다 똑같으니까요. 이 사람들은 결국 권력에 굶주린 나이 많고 뚱뚱한 남자라는 똑같이 말도 안 되는 고정관념에 딱 들어맞아요. 결국엔 엄청나게 부패하고 역겨운 사람들로 드러나죠. 하지만 이게 통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제가 터커처럼 들렸을 수도 있겠네요. 모두에게 사과드려요. 그의 웃음소리가 이 플랫폼에 너무 많이 나오지 않게 노력 중이에요. 그 웃음소리가 저희를 소름 끼치게 해서요. 근데 여러분, 이 녹음 진짜 미쳤는데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저는 이슬람 관련 얘기가 제일 충격적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가 중국에 대해 한 말도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건 진짜 제일 심해요. 준비되셨길 바랍니다. 푸시백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자 메이라 K입니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친구와 공유하고 좋아요와 댓글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해요. 우리는 푸시백 운동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 해주신다면 정말 기쁠 거예요. 자, 여러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 녹음을 들을 준비 되셨나요? 하지만 사실 우리 모두 예상했어야 했죠. 네, 여러분 준비되신 것 같아요? 좋아요. 먼저 읽어봅시다. 충격적인 터커 칼슨 오디오예요. 지나 밀란이 올린 내용이에요. 2006년부터 2011년 사이에 터커 칼슨은 매주 버바더 러브스펀지 막말 라디오 쇼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속한 대화에서 그는 워렌 제프스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당시 워렌 제프스는 아동 결혼으로 FBI 10대 지명 수배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동 강간범일 수도 있어요. 16세와 27세의 결혼을 주선하는 것은 길에서 낯선 여자를 붙잡아 강간하는 것과는 다르죠. 알겠어요. 우리는 16세와 27세의 결혼을 정말 좋아해요. 멋진 일이고 모두가 아는 사실이에요. 진행자가 딸이 다니는 학교에서 14살 소녀들 이 성적으로 실험을 한다고 말하자 그는 내 딸이 아니라면 그런 상황이 정말 좋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어쨌든 그는 빌 클린턴이 여러 명의 10대들과 다처 결혼을 해야 한다고 농담했어요. 점점 더 소름 끼치네요. 오디오 내내 세 사람은 여성들을 창녀라고 부르고 다른 저속한 욕설도 반복해서 사용했어요. 진심으로 소름이 돋아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네네, 좀 그래요. 터커 칼슨 기억하세요? 크리스천이고 독실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물론 소름 끼치고 부적절한 성적인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이죠. 우리 직접 들어봅시다. 그는 아동 강간 방조로 수감 중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든 그는 이상하고 인기가 없으며 사람들이 소름 끼친다고 생각하는 삶의 방식 때문에 감옥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는 아동 강간의 방조범입니다. 그건 중범죄이고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래, 아동 강간의 방조범이 되는 건 정말 나쁜 일이야. 내 생각엔 그래. 네가 이슬람을 좋아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동 강간의 방조범이 되는 건 나쁘고 좋은 일이 아니라고 동의할 거라고 생각해. 방조범이라니 무슨 말이야? 그는 뭔가 이상한 종교 집단 같은 데 빠져 있어서 미성년자 소녀와 결혼하는 게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잖아.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사람이 평생 감옥에 있어야 하지 않나? 왜 그 사람이 아닌 거지? 이 경우의 강간범은 평생 그 사람과 함께 살고 돌보겠다고 약속했어. 그래서 조금 다르지. 솔직해지자고. 그냥 솔직해지자고. be honest? 그래, 오 이런.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디오가 더 안 좋아질 거예요. 네, 더 안 좋아져요. 하지만 먼저 우리 스폰서의 짧은 광고를 듣고 오겠습니다. 메디케어에 대해 이야기해야 해요. 만약 여러분이 메디케어를 이용하고 있다면 어떻게 플랜을 선택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모든 옵션을 비교해주고 여러분의 주치의와 처방약, 필요에 맞는 최적의 플랜을 찾아줬나요? 아니면 몇 가지만 주고 고르라 했나요? 대부분은 두 번째 경우입니다. 그래서 챕터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챕터는 다릅니다. 챕터는 독립적인 메디케어 상담사들이며
자신들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플랜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이용 가능한 모든 플랜을 비교합니다. 챕터 상담사들은 여러분의 주치, 처방약, 그리고 우선순위를 꼼꼼히 검토한 다음 실제로 여러분에게 맞는 플랜을 찾아드려요. 그리고 이 상담사들은 연봉제로 일해요. 이분들은 특정 플랜을 권하지 않고 여러분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돕습니다. 이미 적합한 플랜을 쓰면 그대로 두고 아니면 변경을 도와줍니다. 작년에 챕터로 플랜을 바꾼 시니어들은 평균 $1,000 이상 절약했습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20분 내외로 여러분이나 소중한 분이 비용과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만약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또는 사랑하는 분이 메디케어를 이용하고 계시다면 꼭 한번 알아보세요. 챕터로 610-680-3337번으로 전화해보세요. 610-680-3337번입니다. 지금 바로 절약을 시작해보세요. 그래요. 이제 돈도 절약하고 터커 칼슨, 이상한 소아성애자 집착도 그만둡시다. 오, 이런. 왜 놀라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놀랍지도 않아요. 그냥 더 소란스러워졌을 뿐이에요.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터커에 대한 이 새로운 집착은 우리 사회의 그 훌륭한 아동 집착자들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미 잘 아시잖아요. 키슬람. 왜 우리는 그걸 키슬람이나 킬슬람이라고 부르지 않을까요? 킬슬람, 정말 좋은 별명이네요. 방금 생각해냈다니 놀라워요. 모두 킬슬람에 대해 이야기해봐요. 그는 누구를 만졌다는 혐의를 받는 게 아닙니다. 그는 16세 소녀와 27세 남성의 결혼을 주선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혐의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중범죄의 밤이라 부릅니다. No. 여러분, 나이가 많은 남성이 주선한다는 것은, 즉, 불법 결혼을 강요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권력 남용이에요. 솔직히 저는 그게 어린 소녀와 결혼하는 나이 많은 남자보다 더 나쁘게 느껴집니다. 저는 정말로 어떤 남자든 또는 어떤 여자든 매춘을 허락하거나 성착취 인신매매 혹은 미성년자와 성인 간의 결혼을 허락하는 사람은 저에게는 27살 사람이 16살과 결혼하는 실제 행동보다 그런 일이 수백만 배는 더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사회에서 그런 일을 가능하게 하고 여자아이들을 몰아붙이며 권력으로 사람들이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저는 이 27살이 누군지 몰라요. 거기서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결혼을 가능하게 하고 사이비 집단을 운영하는 남자가 있다면 직접 행동하지 않아도 더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훨씬 더 나쁘다고까지는 할 수 없겠네요. 제가 좀 과장해서 말한 것 같아요. 잠깐만 이 상황에서 벗어나서 그냥 이 주제에 대해 토론해볼까요? 만약에 나이 많은 남자가 어린 미성년자가 성폭력을 당하는 걸 지켜보고 있다면 당신에게 더 불편하게 느껴지는 건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그걸 지켜보고 허락하면서도 막지 않는 사람인가요? 저는 그 둘이 적어도 똑같이 나쁘다고 생각해요. 최소한 똑같다고요. 이제 만약 누군가가 이런 일을 여러 번 반복해서 어린 미성년자가 성폭력을 당하도록 누군가를 알선하고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그건 제게 정말 악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둘 다 나쁘지만 정말 악한 거예요. 이런 걸 정당화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죄송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토미? 저는 아니에요. 저는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16살과 27살, 결혼 주선은 다릅니다. 또 길에서 모르는 사람을 끌고 가 성폭행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있잖아요. 제 짧은 경험상 여자를 자극하는 건 그들과 논쟁하는 거더라고요. 정말요? 그래요. 브랜드 저는 그거 한 번도 안 써봤어요. 맞아요. 여자랑 정치 얘기하다 보면 특히 페미니즘 같은 주제로 토론하면 정말 완전히 열을 올리게 되죠. 페미니스트와 대화할 때 남자들은 더 섬세해져야 해요 라고 하면 사실 남자들이 꼭 더 섬세해질 필요는 없어요. 조용히 있고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리고 좀 더 유하게 받아들이세요. 그 사람들은 그걸 정말 좋아해요. 렉서스, 스튜어트. 우리는 그녀를 항상 마주쳐요. 그녀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끔찍해요. 그래 맞아. 정말 시골스러워. 그녀는 정말 극단적으로 보여. 나는 그 말이 나오는 걸 듣는 게 좋아. 그래, 내가 말을 끊었지. 그녀가 뭐처럼 보인다고? 계속해. 그녀가 좀 시골스러워 보이긴 해. 네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난 그냥 동의한 거야. 나는 그냥 못하겠어. 자신을 도덕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남자들, 종교의 일원이라고 생각하는 남자들이 여자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건 뭔가 너무 모욕적이야. 남자의 역할은 여성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지 비하하고 조롱하는 게 아니라는 게 나한테는 너무 분명해. 그리고 그들이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예를 들어
그래, 여자들은 우리가 싸우는 걸 정말 좋아하지. 같은 말을 할 때마다 내 안에 모든 게 무너져. 나는 그냥 그 단어를 쓰지 않아. 나는 MSMA의 Tucker Carlson Tonight에서 그런 컨텐츠를 접하는 여자에 대해 말하는 걸 봤어. 내 말은 나는 그녀의 말을 들었어. 그리고 나는 이제 브렌트의 팬이야. 그러니까 알겠지. 내 편견을 여기서 바로 밝히는 거야. 나는 그녀가 그와 함께 있었다는 말을 듣고 그녀가 한 말대로 엉덩이를 때려주고 싶었다. 사실 나는 그녀가 누워 있을 때를 원해. 나는 그냥 그녀가 그렇게 간절히 필요로 하는 매를 주고 싶어 라는 말이야. 나는 그냥 그녀가 그렇게 간절히 필요로 하는 매를 주고 싶어. 터커 칼슨은 이때 결혼했었나? 한번 찾아보자. 터커 칼슨 결혼. 한번 보자. 알겠어. 그는 언제 결혼했어? 알겠어. 그는 1991년부터 수잔 앤드루스와 결혼했어. 그들은 4명의 자녀가 있어. 30년이 넘는 장기 결혼이야. 알겠어. 이 남자는 결혼했어. 그는 결혼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는 다른 여자에게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매를 주고 싶다고 말하고 있어. 내가 말했잖아. 그는 진짜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밤에 걔가 네 침대에 들어와 있는 거야. 네가 그녀 방에 누가 있고 뭘 하는지 다 알잖아. 아무도 없고 그녀 혼자야. 그녀가 기숙사에 있을 때 어린 여자애들이 실험을 시작하면 어느새 네 딸이 레즈비언이 돼 있는 거야. 내 생각엔 그들이 설명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브렌트, 어느새 네가 알게 되는 건 기숙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는 거야. 아무 일도 없어. 할 PSP도 없어.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엄마 아빠도 여기 없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줄 사람도 없어. 그리고 인테그 남자들이 나를 침대에 눕혀주지도 않아. 여기 트릭시가 있고 그녀는 내 몸을 좀 더듬어 보고 싶어해. 자, 미쳐보자. 와, 만약 네 딸이 아니었다면 알지? 만약 내 딸이 아니었다면 난 그 상황이 정말 좋았을 거야. 참고로 이 남자는 결혼했어. 내 딸만 아니면 난 그 상황이 좋았을 거야. 그건 별로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 아무리 말이 안 돼도 네 딸 몇 살이야? 14살이야. 나는 여자를 좋아하지만 여자들은 굉장히 원시적이야. 단순하지.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가 아니야. 페리스와 브리트니를 오바마와 함께 광고에 출연시키는 건 고전적인 고시대식 인종 혼합이야. 옛 남부 스타일이지. 엉클 톰 같아. 이건 옛 남부야. 이 2명의 젊은 백인 여자애들이 흑인과 데이트를 하게 될 거야. 네가 말하는 건 그가 너희 순수한 백인 딸을 노리고 있다는 거잖아. 2명을 넣음으로써.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백인 창녀 2명을. 너 세라 페일링이랑 자고 싶잖아. 그럴 수도 있지. 그런 것도 있지. 나도 동의해. 매력 없는 여자들이 불쌍해. 그들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 알지? 하키, 마리화나, 창녀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 내 말은 근데 알잖아. 우선 돈 주고 같이 자고 싶은 캐나다 여자는 없잖아. 내 트로피 와이프가 내가 가진 것 중 가장 소중하다고 답하는 사람. 내 영웅이야. 아, 정말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왜 놀라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나이든 백인 언론인들 전혀 놀랍지 않죠. 그런데 또 왜 이게 이렇게 많이 이야기되지 않는 걸까요? 왜죠? 왜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왜 그를 역겹고 추악한 말을 한 역겹고 추악한 남자라고 하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하지 않을 만큼 아내를 존중하지 않는 남자는 절대 신뢰할 수 없는 남자예요. 어쩌면 과장일 수도 있고 어쩌면 너무 높은 기준일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엔 누군가를 신뢰할 수 있는지 빨리 알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그 사람이 평생 함께할 배우자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아내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한 건 아니지만 결혼한 사람이 다른 여자들에 대해 그런 식으로 아무렇지 않게 말한다는 사실 자체가 아내를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배우자를 무시할 수 있다면 사실상 모든 것을 무시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참고로 만약 당신이 공개적으로 배우자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부끄러운 줄 아세요. 왜냐하면 그건 지금 터커 칼슨처럼 당신 자신을 한심하게 보이게 만들 뿐이거든요. 이 문제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